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이 허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해외 원정 성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해외 원정 성형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성형이나 피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더 성형을 하려고 많이 들어오시죠. 뭐 태국,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교포분이신 우리 해외 교포분들께서도 한국 성형이 워낙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한국에 들어와서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최근에 한번 기사를 봤는데 태국의 원정 성형을 가서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괴사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골반, 힙 필러를 했다가 골반 쪽에 혈관이 막히면서 괴사가 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TV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오늘은 리필가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마 태국에 가셨다면은 태국에 가서 많이 하시는 성형이 트랜스젠더 성형이라든지 또는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골반 필러 같은 경우, 골반은 사실 필러가 들어갈 때 굉장히 고용량이 들어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골반에 뭐 보통 50cc 100cc, 뭐 300cc, 뭐 600cc 그 이상이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가슴 보형물로 쓰는 이제 보형물 자체가 한 150cc에서 한 450cc 이 사이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런 보형물 사이즈보다 훨씬 큰 게 엉덩이 혹은 이쪽 힙 그 승마살 부위, 그러니까 옆 라인을 이렇게 좀 더 여성적이고 이렇게 골반이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한쪽당 뭐 50에서 뭐 500cc까지 또는 더 이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필러가 워낙 고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비용에 민감해서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에 적용이 당연히 안 되는 미용 성형이지만 또 시술 자체 리스크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처럼 잘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시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계속 치를 받으러 태국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러가 조금 고가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골반 필러를 너무 하고 싶으시고 골반을 좀 더 이렇게 민자가 아니라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오히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 골반 필러를 한 번에 500cc 뭐 400cc 이런 식으로 넣는 것보다 한 10cc 20cc 좀 양이 적죠. 하지만 그거를 마치 저축하듯이 조금씩 적금 붓듯이 조금씩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넣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요. 그래서 사실 골반 필러 같은 경우를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cc에서 20cc로 조금씩 저축하듯이 와서 맞으시는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워낙 필러가 고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넣어서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씩 넣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약간 엘란세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필러, 그러니까 5년 이상 가고 그러면서도 또 녹을 수 있는 필러가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바디라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몸의 모양은 변하고 있어요. 뼈의 모양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지방층의 그 두께나 위치, 그 다음에 살갗의 탄성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 없어지는 그런 필러를 쓰는 게 좋지만은 골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게 좋죠. 왜냐면 저축하듯이 오래 천천히 조금씩 필러를 넣을 거고 상대적으로 얼굴처럼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엘란세처럼 한 5년 이상 가는 필러, 이런 필러들을 한 뭐 5cc나 10cc씩 조금씩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5년 이상 돼야지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은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 가서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이렇게 하실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에서 골반 필러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에 확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물론 이제 큰 이제 비용을 감수하시고라도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골반 필러를 마치 저축하듯이 조금씩 해서 바디 모양을 잡아가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한 80% 정도의 고객님은 조금씩 골반 필러로 넓혀가고 계시고 그 한 번에 확 하시는 분들은 한 20-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방법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필러를 해외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태국에서 문제가 생겼던 필러는 어쩌면 골반 필러는 대용량이고 그런 대용량 필러를 태국에서 생산을 하질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필러 중에서 바디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고가죠. 근데 태국은 필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데 그 골반 필러를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약간 그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뿐이고 소중한 부분인데 그런 방식을 쓰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잘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필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골반 필러 또는 해외 원정 필러 또는 해외에서 어떤 시술을 받는 게 또 좋은 점도 있긴 하겠죠. 관광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시술하는 거,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땐 그게 제일 좋지 않은가. 그리고 진료라는 부분은 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 최초 시술했던 병원에서 차근차근히 수습을 하면 금방 또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막 멀리 태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한국에서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필러가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필과 혀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